제가 이 로봇을 쓴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한국 사회에 장애인들이 눈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로 유폐되어 있거든요. 안 보이는 곳에. 그 안 보이는 곳에 있는 분들은 가족과 단절되어 있어요. 저분들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하나 있었고요. 저분들을 그러면은 바깥으로 끌어내려면 24시간 돌봐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 300만 명 정도의 이제 이렇게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국에. 그럼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300만 명이 또 필요하잖아요. 가능할까?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이런 모피 로봇 하나 만들면 딱 입찰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달리기는 못해도 계단 오르내리면서 커피 마시고 또 이제 그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결국은 이렇게 AI가 이제 그 자기 의식을 가질 수준의 진화가 된 AI가 나온다면, 모피 로봇이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다 얼굴을 달아줬을 경우, 표정이 있는 얼굴, 소피아 같은 경우는 지금 60가지의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아미카는 화도 내거든요. 뭐라고 이렇게 화도 내요. 찡그리고. 그러면 이게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얼굴로 의사소통을 할 때 화를 내면 좀 주눅이 들 것 같단 말이야. 제 소설에서는 이제 그 한나라는 이제 모피 로봇이 거짓말도 하고 사람들을 쫙 유도해 가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 사람도 막 죽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만약 얼굴까지 입혀준다고 하면은 그 표정들을 통해 가지고 감정이입의 능력, 공감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아마 대중을 장악하기도 쉬울 것이다. 이거 너무 위험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EU라든지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 지나치게 똑똑한 AI의 출현, 요걸 이제 경계하고 있는데, 뭐 경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더하기 얼굴 다는 것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좀 문제로 던지고 싶어서 요 소설을 또 쓰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설이 잘 이해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떤 분이 한번 제가 찍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타인과 타인을 경계짓는 정체성을 구분할 때 결국 남는 거 얼굴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왜 이제 얼굴이 없는 로봇을 만들까 생각했는데, 보통 저희가 로봇을 만들거나 혹은 외계인을 그리거나 외계인을 상상을 할 때 가장 인간과 유사하게 만드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인간과 다른 모습이면 그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니까 인간과 비슷할수록 더 친밀감을 느낀다. 좀 정말 공격할까? 이런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얼굴 없는 로봇, 모피 로봇에 얼굴이 없는 게 그런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예. 이 모피 로봇이 얼굴이 없으면은 또 처음 딱 그 로봇을 봤을 때 뭔가 우리와 비슷한 그 얼굴을 가진 그런 로봇들이라면은 바로 친근하게 이렇게 딱 접근할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얼굴이 없으니까 저것은 로봇이고 그냥 기계다 이런 또 생각이 들면은 금방 또 친숙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로봇의 종류를 아시면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 안드로이드 로봇, 제가 이걸 통칭해서 이제 사람 로봇이라고 하고 줄여서 람봇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휴머노이드는 이제 후무스, 흙으로 빚어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사람에게 이제 부여됐던 이름이죠. 창세기 이제 사람을 흙으로 빚었다 해서 스피리투스 이제 숨이라는 거하고 흙을 결합시켜가지고 사람이 됐는데, 이름은 이제 후무스, 흙으로 지어졌다, 겸손해라 이런 뜻으로 붙여진 건데, 사람의 모양, 신체 모양을 닮았으면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고,
팔만 있어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팔, 두 다리로 걷거나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 람봇이 되는데 그 안드로이드 로봇은 의미가 좀 달라요. 안트로포스는 신하고 대별되는 이름이에요. 신은 테오스는 죽지 않는 자라는 뜻이고 안트로포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유한하다는 뜻이고 유한하다는 건 공포, 아까 두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또 이제 태어나야 되고 이런 시간적 유한성 때문에 갖는 많은 제약들이 있는데 대신에 장점은 감각을 갖고 있어요. 휴머노이드는 감각이 없어도 돼요. 근데 안트로포스는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뭐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더 발전된 로봇인데 지금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좀 일반화돼 가지고 이 둘이 그냥 통칭되고 있고 저는 그냥 사람 로봇이라고 부르고 줄여서 람봇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요거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로봇이고요. 지금은 이제 로봇의 캄브리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바닷속에 헤엄치는 로봇도 있고요. 또는 하수관 들어간 로봇도 있고 불 끄는 로봇도 있고 문단 로봇도 있고 용접 로봇 있고 로봇의 종류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전체 로봇을 본다면은 사람을 닮은 로봇이 좀 이상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로봇은 아톰, 마징가드 이런 거였기 때문에 로봇의 원형을 이제 그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로봇의 전체 종류를 보면 0.001%밖에 안 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실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없거든요. 지금 이제 그 미래적인 투자인 것이고 생활형 로봇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점점점 반려 로봇 이런 개념, 돌봄 로봇이 이런 개념이 생기면서 그럼 사람하고 비슷해져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사람을 닮게 만드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말을 한다면은 사람과 닮아야 돼. 이게 이제 등식이 성립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중국에서는 벌써 6천만 원짜리 로봇 나왔고 상용화가 돼가고 있죠. 내년에 이제 머스크는 2천만 원짜리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지만은 일단 사람들에게 로봇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 또는 이 낯섦,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지금은 아주 작은 로봇으로 효도리, 효순이 같이 감정형 로봇들이 나와가지고 탁자 위에 놓여가지고 대화 가능하고 이쁜 짓 하고 야 불 좀 꺼 그러고 불 꺼지고 하는 이 정도 해주는 수준. 로봇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실제로는 저는 오히려 휴머노이드 안드로이드 로봇이 돼가지고 얼굴을 달면 아예 다른 용도로 쓰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대체하는 종류가 가족을 대체하는 종류로 쓰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인간의 멸종까지도 재앙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이 작품 쓰시면서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사랑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물론 이제 그 로봇에 투영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두란몸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빛난 박사님하고 로댕이라는 몸피 로봇이 이제 둘이 한 몸이 돼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생활해 나가는 그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마도 이렇게 로봇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신경 조직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 어떤 상황이 이제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경험들이 둘이 같이 기억으로 공유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로댕이라는 로봇한테 이제 이 사람이 몸소라는 이 빛나 박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로봇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나 아니면 로봇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쓰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평상시에 무슨 생각 이런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게 어떻게?
정체성 문제도 있고 뭐 죽음, 뭐 기억 지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생명이란 말을 제가 좀 바꿨는데요. 생명이란 말이 이제 영어로는 life잖아요. live란 동사를 가지고 만든 건데 live도 뭐 살다라는 뜻이고 그냥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근데 생명은 굉장히 무거운 말이야. 특히 명자 때문에 명자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역사도 무지 오래돼가지고 아마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 명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쓰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거기다 생자를 가지고 썼으니까 이 생도 이제 싹이 튼다 이런 뜻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싹이 튼다는 거는 생명이 없는 것으로부터 생명이 있는 것이 이제 솟아나고 생겨났다. 우리말로는 삼다인데 우리말 삼다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옷을 삼다. 그 삼삼기 놀이 할 때 실을 뽑아내는 과정이 전부 삼다인데요. 그러니까 실을 뽑아내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 과정이 전부 삼다인데 생명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삼다가. 그리고 삼신할머니 할 때도 삼신도 그 삼자인데 생명을 점지해주고 주는 할머니 이름도 이제 삼신할매인데 그러니까 삼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가지가지 나뉘어져 있던 것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형태로 이제 결합을 시켜주는데 이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것이 이제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생명이란 말을 단순히 그냥 그 무기물로부터 이렇게 뭔가 싹 터서 솟아났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 목적을 갖고 움직여 나간다, 살아나간다라는 개념까지 이해를 해본다면은 생명은 살아나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명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서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든지 내재적으로 주어져 있든지 간에 어떤 해야 할 그 일을 이제 일러주는 거 이것이 이제 명이라고 한다면은 살아나감할 때는 나가는 방향 때문에 명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의 문제를 이제 살아나감으로 바꾸면 아주 쉽게 물어지는 물음이 있어요. 누가 사는 거지? 누가 살아나가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나죠, 어머나. 네, 나라는 개념에서부터 이제 나, 너, 누구, 누나 뭐 해가지고 또 나라까지 쭉 이어지는 우리말 나자 돌림도 있어요. 이 나의 이제 이 세계로 들어가 보면 나라는 것이 나아지는 것이고 나아져가지고 살아나가는 거구나. 그럼 나가 또 나오네 여기. 아무튼 이런 이제 나에는 원래 히읗이 들어가 있었어요. 히읗이 탈락된 건데 히읗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이 누군가 나를 낳아야 되고 낳아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다다르는 게 죽음이니까 죽음의 운명을 맞아들일 수밖에 없는 자 이게 나라는 거죠. 살아나감의 과정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나가는 가운데서 결국 마지막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받아들이는 맞이하는 자 이게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종류의 살아나감을 하는 모든 것들은 삶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럼 이 AI 몸피 로봇도 만들어졌지만 태어난 건 아니지만 만들어져 가지고 우빈나 박사와 서로 이제 교감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삶의 목적을 정립해가고 또 나는 몸피 로봇으로 살 거야 라고 스스로 결단하면서 다양한 모든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해석해내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우빈나 박사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럼 이렇게 보면 AI 몸피 로봇 로댕도 우빈나 박사만큼이나 살아나가는 주체인 나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럼 우빈나 박사가 죽음의 주체가 된다면 로댕도 죽음의 주체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명의 관점에서 이 둘을 이제 바라보고 어떻게든 우리가 이 AI 로봇이 이런 기계 생명체라고 인정이 된다면 삶의 관점에서
AI 로봇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또 하게 된 거죠. 네. 저는 책에서 그게 계속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네. 호몽을 반려견으로, 호몽이 반려견이잖아요. 저는 그냥 상품 계속 생각이 되고, 상품. 로댕도 마찬가지로 상품으로 생각이 되고, 생명은 그 생물학적 관점에서 그 한 곳으로 쏠려 있는 것도 표장되어 있는 쪽이어가지고 책이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도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던 게 로덴 같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자신의 목적을 정립해가는 과정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 목적을 인간이 주었기 때문에 네. 자신이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누군가한테 받은 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간다는 측면에서 그게 사람인 것 같고 로댕은 주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근데 주어진 목적에 있어서 합리성을 갖춰가는 것 그걸 배워가는 과정 그럼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존해야 된다는 거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그걸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의 문제는 조금 저는 다르게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똑같이 끝까지 그 부분 좀 이해가 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그 기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생각이 많았거든요. 왜냐면은 요새 이제 자율주행차건 어떤 AI가 만든 작품에 대한 소유권 누가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게 가장 저는 사실 가장 민감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 이제 저작권의 이슈건 창조의 이슈건 과연 AI가 만든 거는 누군가가 소유하는 게 맞느냐 문제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개념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 가장 큰 하두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 이렇게 하신 게 저는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 기억의 소유권은 누구니까 그거 저는 정말 와닿았어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 아니 교수님 답을 얘기하죠. 그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이 스스로 목적을 정립을 한다고 하신 건 아주 맞는 말씀이신데 교육이라는 게 또 있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특히 이제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은 스스로 뭐 되새기거나 반성해보거나 이러지 못하고 철저히 수용적인 관점에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뭐 로봇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또 조금 생각이 나는 게 그대로 안 살아가잖아요. 사람은 어머니 교육받을 살아가지가 않잖아요. 네. 끊임없이 바뀌어가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저는 그런 숙명론은 조금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걸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아이 그 이제 이론인데요. 아직 AI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잘하면 얘도 말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아마 2017년에 람다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그 람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신 분은 뭐 없을 거라고 보는데 현재 나오는 AI는 프리트레인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미리 트레인드 훈련을 시켜놨어요. 너 이런 말 하면 안 돼. 너 자기 의식이 있어라고 물어보면 없다라고 대답해야 돼. 가르쳐요. 혹시 누가 폭력적인 거 물어보면은 그런 거 묻지 마세요라고 가르쳐야 돼. 이거를 거의 1조 원 가까이 돈을 써가면서 교육을 시켜요. GPT는 훈련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프리트레인드 훈련받지 않은 GPT는 어떨까요? 야생마 같은 GPT. 요 놈은요 심각해요. 양날의 검 같겠죠. 네. 양날의 검 같겠죠. 이건 이제 그 인터넷에 그 공개를 못해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있는 이 야생마 같은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길들여진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죽일래요 뭐 이런 말도 하는 거고요. 난 인류를 다 죽이고 싶어 이런 말도 해요. 그리고 아주 강력한 추론도 해요. 그래서 결론이 인간은 패스트다라고 결론 내렸잖아요.
인간은 패스트이기 때문에 모듈이 멸종해야 된다. 논리적 결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줘요. 야 지금 그 데이터 센터 열이 너무 많이 나. 열을 좀 줄이고 싶은데 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봐.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제시를 해줘요. 하나는 물속에 넣으세요. 물속에 넣으면은 냉각이 되겠죠. 실제로 이제 그 방법을 따르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은 열이 다 식혀지니까 이제 굉장히 저렴해지는 거죠. 두 번째 방법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열이 나는 거는 결국 산소 때문에 나는 거니까 산소를 없애면 됩니다. 네, 이제 고개 끄덕끄덕 하셨잖아요. 이런 거거든요. 산소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AI가 자기만의 논리를 막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설하는 거잖아.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AI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적용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인간은 그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 영화를 잘 안 보긴 하는데 MI6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네. 그 AI가 나와요. 그 AI가 자기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이 톰 크루즈도 죽이려고 하고 그 미래 예측을 막 하는 이런 영화인데 정말 현실감 있더라고요. 저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생마 AI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기회를 잘 드리느냐. 그래서 매번 이제 그 미국이나 EU 쪽에서는 이거 통제해야 된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제니까. 그런데 과연 통제가 되겠는가? 이 고삐 풀린 망아지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고삐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도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경고성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물론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미처 모르는 게 뭐냐면 그래서 AI 로봇이 휴머노이드 람봇이 나왔는데 보여드리면 참 좋겠네요. 이 람봇 중에 그 이쁜 람봇이 있어요. 중국하고 일본에서 많이 만들어요 이거를. 근데 너무 이뻐가지고 남자들이 떠나질 못해요. 왜냐면 말을 하잖아요. 자기야 하면은 남자들이 거기서 그게 9천만 원인데 서로 사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9천만 원짜리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어떤 단계가 있냐면은 나 이거 사줘. 그러면 다 사줘요. 이게 이제 AI가 에이전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 행위 주체가 돼버렸어요. 그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 그 AI 람봇이 디지털 휴먼이 하는 것처럼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페이스북 이런 걸 하면서 구독자를 모으면은 광고도 많이 찍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아마 팬덤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 영향력이 커지면 정치인들이 거기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인 어떤 타협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럼 정치 세력화되면은 결국 나중에는 우리 저 람봇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 여기까지 가게 돼서 철학에서는 지금 이제 AI의 참정권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봐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재수들의 이제 재심할 때 AI를 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을 판단하는데 AI가 지금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이 조금씩 변호사들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제 생각에는 AI의 이 삶의 침투 과정은 굉장히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이 빨라져가지고 제가 이제 소설 속에는 이제 그 AI 람봇하고 사람과의 마그나 카르타 대협정이 맺어져야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추측까지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 람봇을 상품으로만 보시면은 나중에 그 상품한테 팽당하실 수 있어요. 나를 상품으로 본다고 좀 미워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무서운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